안녕하세요.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보정명령을 한번, 법원 판사님 보정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인은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안에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 바랍니다. 이를 지연할 경우 파산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채무자의 소득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00분의 6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어렵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이제 채무자의 채무를 변론으로 하고 소득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보정은 가끔 나옵니다. 이 채무자도 이제 월급은 250 정도 되니까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공제하고 약 120 정도를 3년 변제하면 최소 최소 변제 금액 3% 플러스 100만 원이죠. 그거를 넘으면 개인회생을 해야지 왜 파산이 들어왔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판단자인 판사님이. 이런 보정은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 수입이 있는 공무원, 교사, 사립학교 교원이 은퇴했을 때 어떤 연루가 돼서 빚이 거액의 빚이 생겼습니다. 2, 3억. 그리고 사채도 쓰고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연금이 한 250 이상은 됩니다. 250에서 27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 보통 그런 경우 은퇴할 정도면 이제 부양가족이 없다고 보죠. 1인 가구죠, 보통. 그럼 125를 빼면 중위소득 100분의 60이니까 1인 가구 생계비를 100분의 125, 5만 원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럼 270에서 125를 빼면 145 정도가 남는데 특별 생계비 일부 감안하더라도 3년 정도는 갚아야 되지 않냐. 자,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파산을 신청한 건 아니죠, 사실은. 대리인 정도면, 변호사나 법무사 정도면 어떤 특수 사정, 원래는 회생을 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그 회생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산으로 유도해서 파산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소명을 하는 거죠.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 실패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그 부동산의 어떤 가치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황 같아요. 흔히 말하면 이제 바가지 쓴 거죠. 3년 동안 오피스텔 아니면 호텔, 레지던스, 그 다음에 집일 수도 있고 이런 부동산을 보통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3, 4년 전에 중도금 무이자, 잔금,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 무이자로 자기네들이 내다가 대납해주다가 시행사가 3년 지나서 이제 건물이 완공되고 3년 정도 지나면 잔금을 내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데 대부분 이게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실제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이죠. 계약금 10%만, 3억짜리는 3천만 원만 있으면 잡고 향후에 부동산 상승이 되면 프리미엄, P라 그러죠, P. 프리미엄을 붙여서 차액을 남기는 거죠. 만약에 3천에 내가 분양권을 3억짜리를 샀으면 프리미엄 P가 2천 붙었다. 그러면 5천에 파는 거죠. 그리고 3천만 원은 이제 2천만 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이제 인수해 가는 거죠. 채무를.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는 학벌에 상관없이 부동산에 상관없이 기초적인 그쵸? 싼 데서 사서 높은 데 파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항상 상황은 급변하죠. 그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국제 이런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생겨서 금리가 치솟고 2배 올랐죠. 모든 그 당시에 어떤 장밋빛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부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죠. 부동산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파산 아니면 회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욕심을 부려갖고 안 했으면 모를까 한 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는 파산, 어떤 거는 회생 이렇게 쫙쫙쫙 나눠주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파산 소득이 한 250, 300 되면 파산을 해야 돼. 아니 개인회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왜 파산이 들어왔어? 결국은 뭐냐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깁니다.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하거나 부동산을 도저히 어떻게 매도할 수 없어서 프리미엄도 안 붙고 경매로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홀값이 됩니다. 그 전까지 채무자의 어떤 생활은 망가지고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청산가치를 시가를 반영을 하라고 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어떤 유지하는 의미도 없고, 그렇죠? 해지도 안 해주고 걔네들이 그럼 결국은 이제 파산을 신청해서 미행 쌍무계약 해지를 해서 강제로 떼어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거에 그냥 면책시키고 새 출발하도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물론 형식적으로 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뭐 채무가 2년 내에 2, 3년 내에 확정되는 거 뭐 대리인이 알 바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짜주면 되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짜주면 됩니다. 월급 얼마예요? 250? 오케이. 마이너스 125. 125만원 내겠다. 3년. 부동산은. 뭐, 그냥 뭐, 2억 5천 하니까, 아니, 3억 하니까, 3억 청산가치 반영하고, 그 채무 다 놓고, 그쵸? 미확정 채무로 넣어야죠. 언제 확정될지 모르죠. 그냥 가만히, 일단 미확정이면은, 나는 해지 권한이 없죠. 부동산. 저쪽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아니면 뭐 신탁사에서 해지할 때까지 아니면 분양권 전매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채무가 확정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면 이제 경매를 늦춰 쟤네들이 수익권 안 줄 거야 아마. 어떤 식이든 그 채무 자체가 확정되기에는 수년 걸립니다. 왜? 건설사나 시행사도 지금 PF 대출이 워낙 큰 덩어리 올려서 이걸 쉽게 해지를 못해요,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은 빨리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지만 전 국민이 올감에 걸린 거죠. 해지가 안 됩니다. PF가 몇천억 되는데 그 사람만 쏙 빼주겠어요? 안 빼주지.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죠, 이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회생에서는 어때요? 미행 쌍무계약 해지가 인정 안 되죠? 어떤 식으로는, 자기가 월급에서 125만원을 3달째부터 그냥 계속 불입하고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 금지명령, 중지명령 다니니까 이제 압류는 없고 125만원으로 이제 살아야죠, 계속. 그래서 1년 해지 안 해줘. 계속 125만원만 내는 겁니다. 2년 지났는데 해지 안 해줘. 자, 그리고 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마이너스 원래 빨리 해지해서 마이너스 한 3천, 4천 정도 됐을 텐데 마이너스 1억이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억이 넘어가요. 그럼 결국은 그 청산이 아마 제가 보기엔 2, 3년 내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과감하게. 그래 결국은 극단적으로 3년 불입했는데 면책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청산이 안 되는데 확정이 돼야 되는데 채무. 그 사이에 경매가 됐다든지 전매가 되는데 전 국민이 지금 부동산 그쵸? 오피스텔 상가를 지금 전부 그냥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되겠어요? 그게 잘 안 되지. 시간도 엄청 걸리죠. 근데 이게 참 개인회생은 아마 이제 형식적으로 그쵸? 형식적으로 짜주면은 개인회생은 통과는 시킬 수는 있어요. 통과는. 근데 실질적인 회생이 되냐? 아니죠. 안 되죠. 지금 하여튼 심각합니다. 이게.
이런 부동산 오피스텔 뭐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저금리 시절에 고분양이죠. 막 5억짜리를 막 10억에 분양할 수도 있죠. 금리가 낮으니까. 나중에 올리기만 해라. 그쵸? 근데 10억이 아니라 이제 7억, 8억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결국 망하는 거죠, 다. 아무튼 이런 보정은 상가를 갖고 도저히 어떤 그 수지타산을 못 맞추는 경우에 그럼 이제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급여는 한 200 이상, 250, 300, 350 되는 경우에 이런 보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